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엠비엔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용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휴일이 끝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좀 상승, 강하게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또 조금 더 강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강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래도 좀 상승 랠리를 가져갔다는 거에 우리는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 장 초반만큼 이게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걸 아쉬워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예. 미국은 3대 증시 모두 상승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0.83%가량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95%가량 올라갔습니다. 더 오를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오늘 아무래도 처음으로 다시 올라왔던 뭐 고점이다 보니까 고점 자리에서는 좀 약간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미국은 S&P 500은 고점 넘겼는데 나스닥이 아마 아직 못 넘겼을 겁니다. 물론 지금 선물가로는 약간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어서 아마 내일은 오늘 미국장이 한 번 더 강세가 이어진다면 내일은 또 오늘과 달리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결국 올라가기 위해선 뭐 삼성전자가 사실 또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뭐 하이닉스랑 다른 데 다 올라갈 동안 삼성전자만 지금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끝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도 오늘 약간 고점 자리에서 약간 하방으로 조금 몰아갔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좀 많이 팔다 보니까 진짜 약간 눌러놓고 있는데 뭔가 지금 자리에서는 지수를 뭐 쉽게 2,800을 주지 않겠다라는 외국인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미국의 오션 만기인데 미국의 오션 만기를 넘어가면서 아마 국내 증시도 같이 또 신고가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오늘 하루만 가지고 실망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5월 한 달이 휴일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화목팀 매니저님들은 지금 매일 나오고 계시긴 한데 월수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방송을 같이 한 게 두 번밖에 안 될 정도로 5월 중순이 넘었는데도 5월 시장이 너무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시장의 성격이 휴일이 많다 보니까 상승했다가도 쉬어버리면은 이게 연속성이 그냥 좀 사라지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월 시장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재로 보자면 어제 바로 조기준 매니저님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바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반기 증시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확실히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가닥 시나리오를 잡고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게 이제 네. 대한민국만큼 미국의 CPI에 민감한 나라도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왜 2년 유일하게 미국의 CPI를 대한민국만 이렇게 신경 쓰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매일같이 CPI,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도 사실 미국 투자자들도 CPI가 얼마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다우존스 뭐 이렇게 신고가 찍고 있고 S&P 지수도 신고가 찍고 있고 심지어는 대만 지수 보시면 이미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상승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신고가 이상 올라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금에서 보시면 대만 갖고 온 지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독일도 이렇게 이 나라도 똑같이 CPI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상해 종합도 이렇게 고가 홍콩 H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로스탁도 신고가입니다. 대한민국만 우리 CPI에 너무 이렇게 몰입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글로벌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그 CPI에 몰입되는 이유는 시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55조라는 예탁금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MMF도 200조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들은 1조를 팔았던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미국 한국 주식시장의 자신감 결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길게 보면 개인들의 자금이 작년에 1월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냅다 몰려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2차 전지를 사면서 에코프로들 그다음에 이제 그 탑 5를 사면서 이제 엄청나게 고가의 수익이 났다가 지금 이제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그쵸. 아직까지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기관도 공매도 때렸다가 이제 몇 개 기관들이 날아가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여의도 발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충격이 덜 아직까지 이제 회소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증권사들 탑5가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 주식 사라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 수수료 0입니다. 예, 맞아요. 그다음에 처음 거래할 때 얼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개에서 ETF, 해외 ETF, 그다음에 한국의 주식에 ETF만 투자를 하지 한국 주식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 미래,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대부분 뭐 증권사 삼성도 그렇고 해외 주식 사라고 그러고 양도세 어떻게 내라는 거 안내하고 그쵸, 있고 그쵸. 예. 대한민국 주식 사라는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무역 수지를 보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 잘하고 있는데 너무 해외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 결여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수출, 무역의 스탠스 정도는 항상 좋은 건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항상 무역 수출 흑자다, 호조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사실 시장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먼저 좀 좋아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2,753선까지 어느새 또 이제 2,700 중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일단 빨리 2,800도 뚫어내고 2,900도 좀 넘봐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증시는 좀 어떤 진입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지 조건이라기보다도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어제 CPI가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파월 의장에 대한 이제 연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파월 의장이 이번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예전 같지가 않다. 이제는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유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둘기적인 내용을 발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국내 장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에서 올해에 대한 금리 인하를 내리겠다. 로 판단할 수도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CME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6월, 7월 달까지에 대해서 금리 동결할 수 있는 모습이 뭐 90%가 넘어요. 90%가 넘다 보니까는 앞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날짜가 9월 달이 다시 한번 과반수를 넘기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금리가 한 번 많으면 두 차례 정도로 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앞에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이제 이번에 동결될 수 있다라는 거, 6월 달, 7월 달에 동결될 거라는 기준이고, 올해는 원래 금리 인하를 3번 또는 뭐 2번에 3번이었겠지만은 이번에 좀 CPI가 높게 나오다 보면서 올해는 한 차례, 많게는 2차례 정도는 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오면서 이번에 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엔비디아도 또 상승하면서 시장에 대한 역시 반발세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표를 보면은요, 지수를 보면은요, 지금 제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죠. 예. 위에가 이제 코스피 차트고 밑에가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역시 오늘은 뭐 반도체가 워낙에 또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올라왔고, 또 저PB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까는 코스피 시장을 거의 신고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면은 당연히 또 코스닥 중소형주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안 돌다 보니까는 또 지지부진하는 모습인데,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 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지켜보면 그 뒤로부터 코스닥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 만약에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주를 지나서 빨라도 다음 주면은 코스닥도 9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미 신고가를 만들면서 19만 원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를 한 번 더 땡기고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는 역시 자금력들이 다시 한번 순환을 돌면서 코스닥도 900포인트까지 안착하지 않을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모든 글로벌 시장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국내장들만 못 가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후발주로서 봤을 때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세린메이가 아니라
이제 바이더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이제 그나마 좀 뒤를 따라가서라도 코스피도 저 모처럼 2,800 그리고 코스닥도 900을 좀 넘기면서 시원하게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K 증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전략들을 또 하나하나씩 세워봐야겠죠. 첫 번째 전략 특이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반도체 이야기를 오늘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PI가 이제 3.4%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올라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엔비디아도 오랜만에 좀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상승 랠리를 모두에게 좀 기대하게끔 하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도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건 당연히 SK 하이닉스였습니다. 4%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오늘 종가가 19만 3천 원이 됐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예. 20만 닉스까지 단 7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원하게 좀 20만 닉스를 뚫어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연합니다. 네, 저는 뭐 저번 주도 그랬고 저번 달도 그렇고 하이닉스 20만 원 간다 했었고 네. 화요일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줬고 그다음에 뭐 TSMC부터 해서 결국 TSMC와 엔비디아 결국 연합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아침부터 신고가를 경신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재료가 떴습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에 대한 물량은 더 늘릴 것이다부터 해서 가격도 더 유력하게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물량들 결국 지금 물량이 더 더 SK 쪽으로 몰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외국인이 많이 사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재료일 뿐인 것 같고요. 네. 결국 엔비디아의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반도체 이슈가 이제는 뭐 CPI 다 넘어갔고 저는 이미 4월 말부터 5월 달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늘 네. 강조를 해왔던 사람인데 지수가 이제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저는 코스피가 잘하면 2,820원 가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2,800? 20이요. 20이요?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70포인트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앞엔 당연히 반도체가 앞서서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자료 잠깐 보게 되면 네. 이번 주에 이제 5천만 개가 있고 다음 주에 미국의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 글로벌 IB들의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1,150달러를 보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제프리 같은 경우도 1,200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엔비디아가 1,000달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1,000달러 한번 찍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도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찍는다면 저는 실적 발표 때 찍기보다 전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종가로 한번 1,000달러를 넘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결국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TSMC와 그 아래에 깔려있는 연합군들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주고 있고 저는 엔비디아가 아마 금요일 정도면 고점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또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공식 단일 판매가 나왔는데 맞아요. 삼성전자 쪽으로의 단일 판매가 나왔습니다. 그 어떤 장비가 들어갔냐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수율 결국 지금 삼성전자가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수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들어갔다라고 해요. 실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잠깐 보게 되면 네. 최근에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수가 올라갈수록 세대가 넘어갈수록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차트에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만큼 수율을 끌어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조차도 일반 디램보에 비해서는 수율이 현재 낮습니다. 특히나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수율이 아마 지금의 반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수율을 올려줄 수 있는 검사 장비 쪽과 이쪽의 주가가 조금 낮게 있는데 아마 결국은 검사 장비 쪽 수율과 관련된 검사 장비들은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들은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장비 쪽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쪽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차트를 잠깐
상황 보면서 그 말씀을 좀 들어본다면 일단은 무조건 기존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게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 고점 자리에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아마 금요일 날 오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정확하게 4월 19일 날이 엔비디아가 급락한 날입니다. 이날이 이제 미국의 오션 만기 때문에 급락 나왔던 날이었었고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차트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금요일 날 오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예. 아마 그 옵션의 영향 때문에라도 엔비디아가 저는 고점을 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TSMC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쵸.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는 거고 오늘 아침에 재료가 붙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신에 삼성전자가 많이 못 가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AMD하고 삼성전자는 친구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AMD한테 물품 주기 때문에 AMD가 물건이 잘 팔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AMD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AMD조차도 최근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쉴 때 AMD가 얼만큼 더 올라와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TSMC, 엔비디아, 여기 연합군 관련된 SK 쪽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게 되면 한미 같은 경우도 결국은 15만 원 찍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1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고점들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결국 하이닉스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 오늘 STI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줬고 DIT 결국 하이닉스와 연관성 있는 밸류 체인들이 많이 올라와. 특히나 PSK 홀 같은 경우도 서프 나오면서 고가 넘겼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 쪽은 약간 덜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수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우스라는 종목이 있고 제우스도 아마 오늘 보니까 약간 실적 자체 잘 나온 것 같아서 얘는 또 그 반도체 말고도 로봇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이거 말고도 이건 TSV 관련된 장비인 거고요. 실제 오늘 지금 단일팔면 나왔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이 이제 원래는 하이닉스 밴더인 건데 삼성전자 쪽에도 물품이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을 했고 더 물량 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실적이 별로 안 나왔지만 네. 하반기에 납기가 된다면은 아마 더 하반기를 갈수록 실적이 올라올 거라서 지금 자리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수율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비 구매를 많이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네스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스틴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아래에서 반등을 꽤나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요. 미국의 이제 KLA라는 종목이 있는데 미국 KLA라는 종목이 최근에 완전 고가 자리에서 놀고 있어요. 이 종목이 검사 장비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검사 장비인데 얘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이 독점적인 지위를 인텔플러스랑 오로스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지금 이오테크니스가 뚫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네스틴 같은 경우도 이번에 KLA랑 경쟁을 좀 몇 개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스틴 쪽에서 말을 하기로는 아마 본딩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수율이 낮거든요. 그 하이닉스의 수율을 더 끌어올려주는 장비를 하이닉스가 넥스틴한테 요구를 해서 넥스틴이 그거를 만들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 끝났고 지금 퀄 테스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하이닉스에 납품이 됐다라는 게 뜨게 되면 하이닉스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또 이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알기 전에 좀 미리미리 알고 있다가 분할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네스틴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은 세게 올라가기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재료가 노출이 된다면 그때는 못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한미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우스 넥스틴, 이오테크닉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뭐 제우스라든지 이오테크닉스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수율 중요하다 해서 거기에 엮이기도 했는데 이제 HBM3에서 4로 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도 수율을 좀 신경 써야 초격차를 벌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수율을 주목해 보는 것도 현재 HBM 그리고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식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규준 매니저님 이제 다음 주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고 어제 미국 증시도 기분 좋게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연속성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꼭 이럴 때 실적 발표하면 세론이 좀 나오잖아요. 짧은 파티를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너무 잘못된 행태가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으면 하이닉스랑 이스페타랑 그 몇몇 HBM 관련주만 올라가고 또 팔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ETF 뭐 HBM ET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TF 맞아요.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식만 너무 그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고 이제 미국 엔비디아 갔다가 또 금방 빠지고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개별 주식의 각각의 실적이 어떤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투자가 됐고 기관도 지금 금면되어 있고 방송에서도 이제 기업 이 실적 기업이 좋았다. 이 업종이 좋다. 소부장에서도 어떤 게 좋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국의 기업을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렇죠. 주식이 그냥 멱살 잡고 끌려가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하이닉스도 실적 거였고 엔비디아 실적은 뭐 20일 날 발표할 때 그때 가면 알겠지만은 저는 이제 몇 개의 기업들 실적이 어떤지 그냥 우리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소부장 중에 TMC부터 시작해서 해성 DS라든가 뭐 네. 소부장 PCB 기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애가 있더라고요. 장비 중에. 그래서 네. 그 장비들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이제 TMC는 이제 이 TMC.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80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매출액이 1,000억이 나왔더라고요. 작년 1년 매출액이 2,000억이었는데 올해 1,000억이 나왔고 1분기 영업이익이 80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괜찮아지면서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특수가스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온가스를 생산도 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스코 공장에 광양 공장에 생산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가스를 쓰고 남은 거를 폐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재처리해서 네온가스를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매출이 더 좋아질 거죠. 작년에 2,000억 매출에 200억인데 올해는 1,000억 매출 벌써 1분기에 1,000억 매출에 80억을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하려는 이유가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열심히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해성 DS를 보시면 이제 1,500억 매출에 200억을 달성했습니다. 해성 DS가 이제 리드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PCB 기판 관련해서 전장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긍정적인 해성 DS가 지금 이제 1조 클럽에 안 돼 있는데 네. 작년에 1,000억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거든요. 그만큼 이제 1,000억 정도 달성했으니까 올해 이제 200억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분기당 800억에서 1,000억. 1분기에 원래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올해 1,000억 달성한다면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퓨릿이라는 회사도 이제 200억, 300억 정도에 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이제 케미칼 관련해서 리사이클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인텔하고 이제 그 외의 회사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레지스트 관련해서 감광액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이제 매출이 나오고 이제 고객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대덕전자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덕전자, 대덕전자는 그쵸? 적자가 예. 났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제 인터플렉스는 600억 매출에 70억 정도 흑자가 났더라고요. 네. 인터플렉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이제 PCB 연성 회로 기판을 그쵸.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흑자가 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차 전지 중에 흑자가 난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CIS하고 PNT입니다. 3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0억 매출에 18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작년에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벌써 분기당 180억.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 300%가 늘었고요. PNT도 이제
그 전국 공정을 만드는데 얘가 지금 현재 거의 2천억 매출에 350억, 작년에 760억 흑자가 나왔는데 분기당 350억이 나왔으면 PNT와 CIS 지금 현재 전국 공정 회사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애들이 양극재, 음극재 다들 죽을 쓰고 있고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PNT와 CIS는 지금 현재 작년 대비 300% 일부 분기당 YO2Y로 300% 이상 늘어났다고 보면 예. 한번 지금 현재 PNT와 CIS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특정 종목들 쏠려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좀 시경을 넓혀보자. 다양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TMC, 퓨릿,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막 현재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차트는 좀 밑에 있는데 실적은 현재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섹터에서 CIS, PNT도 있고요. 기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도 지금 화면 보면서 봤는데 심택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잘 올라갔네요. 지금 기판도 좋게 보는 걸로 좀 시선이 바뀌고 있나요? 물론 이제 그게 이수페타가 올라가니까 이제 따라 올라간 측면이 예. 있고, 그러니까 이수페타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하게 이제 HBM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엔비디아발 이수페타에 뭐 쏠리는 현상 때문에 이제 올라갔고 대덕전자나 힘택이나 이런 기판 회사는 실적이 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오른다고 기판 전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기판 전체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르지 최근에 그러니까 않나요? 쏠림 현상이 너무 과하고 시장이 그러니까 예. 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AI 뭐 로봇 가면 올라가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이 뭐 삼성전자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올라가는데 오늘 삼성전자 안 올라가듯이 그 업종 중에 한 종목만 올라가는 ETF 중에서 어떤 ETF에서 편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에 종목이 쏠림 현상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대표주만 올라가는 현상이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우태 매니저님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떨 것 같고 실적 발표 이후는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시나리오 한번 써줄 수 있으세요? 제 시나리오요? 예, 제가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예. 어, 그리고 염세적일 때 한번 보는 네, 것도 괜찮은 제가 것 한번 같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우리 이가람 매니저한테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예, 좋아요, 좋아요. 제가 반도체를 굉장히 4월부터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네. 되게 우리 두 분과 의견이 반대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이 저한테 이제 대기실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은태 매니저 반도체 사는 순간 고점이다. 나는 팔 거다.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예. 저 내일 반도체 살 건데 팔 건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반도체 살 겁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어. 아무튼 농담이고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어느 정도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 밑에가 이제 AMD인데, AMD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많이 누르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AMD도 같이 따라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가 미국 시장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차트를 잘 보세요. 유심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엔비디아고 밑에가 AMD인데, 네. 자, 그럼 다시 국내장으로 돌아와서 제 거 컴퓨터 한번 띄워주시죠. 네. 위에가 SK 하이닉스고 밑에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HBM 관련된 대장주, 국내 대장주였던 SK 하이닉스가 네. 똑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그러면서 HBM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상승했고 밑에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제이시언 시스템 메인보드를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협업 관계도 있지만 제이시언 시스템이 AMD하고에 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MD하고에 대한 이제 납품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3월부터 찍고 나서부터 조정받고 나다 보니까 오늘 똑같이 AMD가 올라오면서 같은 흐름으로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이든 후든 만약에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관련된 기업을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AMD가 내일장부터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와 관련된 후속주였던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메커스 아니면 뭐 이런 종목 덕산 하이테크 덕산 하이메타 이런 종목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HBM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를 또 빠져놓을 수가 그쵸? 없는데 네. 저도 한미반도체를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 한미반도체가 먼저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HSPS,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쵸. 이수페타시스 다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시나 장비 업종 정부에서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게다가 10조 규모에 대한 자금력들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장비 업종을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HBM에서 수요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그쵸. 잘 얘기했던 게 이제 제우스 그쵸. 대장이면은 제우스인데 제우스도 역시나 빠져나올 거 없고 제우스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요일 공정에서 또 장비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워트를 좀 보고 싶어요. 워트. 네, 과거에서도 워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워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온스터 제어 장치를 하고 만드는 업종입니다. 역시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에다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워트도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동부 하이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공정에 들어가는 수율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제우스가 대장이긴 하지만 후발주로서 워트 기업에 대한 이제 온스터 제어 장치도 반드시 필요한 이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워트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장비 업종들을 봤을 때 워트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제우스, 워트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대답을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꾸준하게 콜을 외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도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 네. 하는데 뭘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반도체가 도대체? 이게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지금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가 오늘 장에서 고점으로 올라왔다가 들어가면은 내일 장 또 하락하게 그거 되고. 물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방송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유심 있게 보는 게 SK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넘어가서 올라갈 때 19만 원을 난착을 네.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해도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루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연속성이 또 없다 보니까 연속성 있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격 매수해도 된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만 놓고 오늘 반도체 올라갔으니까 내일 사야지라는 네. 것보다 한 번 더 바라보고 나서부터 사는 게 좀 어떨까라는 좀 어차피 지금 올라와봤자 갈놈들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봤자 뭐 차이 나봤자 뭐 4% 5%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따라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 있게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듯이 예.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보고 접근해보자. 엔비디아가 실적 전에는 네. 올라왔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론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또 물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차례 또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고 대응하자라고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긴 호흡을 좀 보고 어느 정도 좀 하락했어요. 오늘 같이 좀 전반적으로 올라간 날 혹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쉬어가거나 뭐 그럴 때 좀 매수하는 것도 그런 전략이 오히려 김우태 매니저를 더 안 맞습니다. 헷갈리게 네. 만들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저를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있어서 네. 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네. 반도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네, 반도체는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올라갈 때 사면 물립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스페타치스인데 네. 야,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올라가네 사게 되면 물리거든요. 올라가는 내려옵니다. 올라가네 샀더니 떨어지고 내려가죠. 근데 반도체들은 이렇게 이슈가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눌렸을 때가 기회였거든요. 항상 올라가다가도 중간중간 음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음봉이 나오는데 이슈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저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편입 못한 거였는데 저는 이거 컨퍼런스 콜을 다 참여를 하면서 진짜 이 종목이 엄청나게 좋아지는구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자리에 내려왔을 때 기회다라고 해서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하고 다 샀단 말이죠. 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오늘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 3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아래에 사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간 다음에 살려가면 반도체는 겁나서 못 사거든요. 모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여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사라고 하게 되면 사실 사기 좀 어려운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 하시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아래에 깔려 있는데 못 올라온 반도체를 모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강하게 올라가 지금 IT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때까지 올라갔다가 엔비디아 이후에 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만약에 대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비디아 이후에 밀린다면 끝났다가 아니고 네. 저는 여전히 밀릴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만약 이번에 놓쳤다 하시면 아깝다라고 아예 버리기보다 올라간 다음에 엔비디아에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노려보시면 아마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럼요. 네, 예. 하반기까지
하반기까지 최소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상반기는 눌릴 때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네. 하반기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네.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TMC면 퓨릿 그리고 해성데일스 이런 데가 지금 되게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매니저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매니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조기준 매니저님한테 여쭤봤죠. 근데 지금 네. 현재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요거를 한번 미래세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예. 한번 이렇게 제 컴퓨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김웅태 매니저한테 뭐 잘 모르겠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잘 모르는데 아리까리하지만 이걸 미래세에 읽어봐라. 대해서 주식 반도체 잘하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네. 글로벌 가치사슬 리뷰 반도체 비중 확대 시점. 여기 잘 보시면 삼성전자를 11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 24만 원 목표가를 와, 예. 했습니다. 여기 글씨 보면 조금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모리 수요 전망 이구동성 글로벌 집단 지성을 믿자. 그러니까 이제 뭐 AI가 대타했든지 집단 지성에서 이제 네.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하나의 글로벌 관련 빅테크 투자 그래서 하반기 초강세 교체 주기 임박이라고 했습니다. 네. 요일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램 가격 전망치 상향.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HBM 말고도 디램 가격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그쵸.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긴 뭐 71페이지 보고서를 나왔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그와 관련된 수요, 소부장 관련해서 뭐 가스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판들, PCB도 이제 그다음에 오사트 업체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이제 이런 회사들을 보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개별적으로 TMC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 아까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뭐 300% 이상 늘어났는데 네. 뭐 그러니까 사실 300% 늘어난 게 제가 실리콘2 늘어났을 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듯이 지금 현재 PNT랑 CIS는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300% 작년 대비 늘어난 거면 2차 전지가 그렇게 죽을 쓰는데도 전국 공정 관련 장비는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는 얘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업체 하나하나 그러니까 너무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반도체 그냥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수페타 그다음에 한미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개별적인 종목들 네. 실적을 좀 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략 첫 번째 특이점을 한 8시 14분에서 13분쯤, 막 그쯤 시작했던 것 같은데, 현재 시간이 벌써 8시 41분. 역시나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요, 25분에서 30분은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에 관해서 다양한 종목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 나왔으니까요, 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다른 섹터, 바로 두 번째 특이점 화장품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두 종목 모두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요즘 화장품주들 보면은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기대치 또한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미래에 대해서 좋게 반영을 하고 좋은 주가 퍼포먼스 흐름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조기준 매니저님 계속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을 봤는데 이치한물 같은 경우가 오늘 매출액이 0.4%밖에 안 늘어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68%가 늘어났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요. 영업이익만 봤을 때 거의 98%. 오히려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폭이 훨씬 크거든요. 이번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율 효과겠죠. 이제 뭐 환율. 물론 매출도 아. 영향이지만 환율이 이제 10% 예. 정도 이제 1,200원대에 이제 뭐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뭐 판매되는 것들이 이제 비싸게 판매되니까 이제 원가가 더 싸게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판매되는 가격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했을 때는 이제 그 전에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맥스나 뭐 한국 콜마에다가 주문했을 때 이제 그 가격은 이제 쌀 때 이제 뭐 우리가 1,200원대 주문했는데 그쵸. 이제 판매될 때는 1,300원에 판매되니까 이제 그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익률 그 구간이 훨씬 더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네. 1분기에 지금 이제 환율 효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을 통해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진 화장품 섹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은태 매니저님, 지금 만약에 환율이 좀 잡혀가는 시점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화장품 섹터에 이건 악재로 반영이 돼야 되나요, 이제? 아니죠. 아닌가요? 네, 이미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는 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모습들이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부터 해외 매출액이
증가된 것 때문에 또 반영이 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 2분기 실적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율이 갑작스럽게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동안에 환율이 오른 거를 반영하는 게 지난 3월부터 지금 이제 6월 달까지에 대한 반영을 이제 2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월 달부터 1,400원대까지 거의 왔을 때 환율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1월 달 환율보다 3월 달 환율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럼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예. 일단 화장품에 대한 수출 자체가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끝나면서 올해 매출액이 더 역대 최대로 찍혔고 거기에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LG 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뭐 APR, 뭐 애경산업, 뭐 실링콘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1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2분기 실적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화장품 섹터에는 악재는 딱히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을 통해서 P를 올린 상태고 이제 2분기, 3분기 앞으로 계속해서 Q도 늘어날 전망이라 이제는 계속해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도 높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거는 하나 더 말씀하실 게 있다고요, 김호태 네. 매니저님. 네.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지금이 화장품에 대해서 실적이 발표가 됐고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다 끝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눌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으로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2분기 실적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실적 성장주들은 지금은 좀 눌러날 자리다 보니까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맞아요. 줄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나서부터 또 2분기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새로 담는 거는 고점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도체랑 비슷한 거네요. 지금도 네, 올라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지금은 좋다 얘기 들린다고 해서 막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주는 찬스가 온다면 그때는 좀 놓치지 말아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한창 실적 시즌이 됐고 어느덧 1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막바지로 좀 갔거든요. 근데 이 실적 시즌의 버프를 좀 받아서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금 김용태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듯이 실적 시즌이 이제 오히려 끝이 나고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우린 7월부터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그러면 네. 앞으로 화장품주는 호재나 이슈가 별로 없겠네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건 화요일도 한번 말씀했었는데 실리콘투가 이제 내일 기업 IR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실리콘투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 있고 1등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시총 이제 3조 원대, 그러니까 지금 뭐 3조 가느냐 마느냐 뭐 거기에 대한 코멘트까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내일 이제 기업 IR을 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연간 추정치를 얼마만큼 올려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피크아웃이 없다라는 식으로 코멘트가 나타나게 되면 이 네. 관련돼서 미국향 애들은 한 번에 오버슈팅이 더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약간 단발성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대로 이제 2분기 발표 때까지 약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쵸, 예. 보통 이제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어닝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바닥에 깔려 있는 정말 뭐 실적하고 상관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도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약간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화장품들의 방향성은 똑같을 것 같아요. 방향성들은 약간 좀 더 이어나가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지금보다는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 화장품 섹터도 이제 우상향을 하는 건 맞긴 한데 또 냉철하게 봤을 때 이번 실적 시즌에 버프가 있었고 오히려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 다음 2분기 실적 시즌이 발표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올라온 화장품들 좀 떨어졌을 때 담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좀 안전하고 좋은 건가요? 근데 이제 오늘 상승한 뭐 상한가 친 종목들은 이제 매출액이나 흑자가 안 나는 기업들이고 그냥 예, 그쵸. 시장에서 화장품 가면 테마주로 그냥 올라가는 소형 주단에서의 네. 종목들이고 실제로 저는 실리콘2를 작년부터 네. 3,000원부터 얘기했고 올해 10,000원대도 얘기했고 저번 달에 제가 그쵸. 10,000원대에 이제 편입을 했었고 이번 달에 편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튀어버려서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리콘2 추천한 사람이 조기준 대표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이게 더 갈 줄 알았고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2조를 거의 이제 턱 밑에 말 1조 7천억인데 이게 이제 그만큼 실적이 400억까지 분기 350억 뭐 400억 정도 나와버리기 때문에 100 몇십억 200억도 예상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글로벌하게 스타일 코리안닷컴이라는 게 이제 커가기 시작하고 200개국에 50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K푸드도 있고 뮤직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해서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아마존에서 뭐 한국 화장품 팔지만은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가를 전문적으로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제 2대 주주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맥쿼리부터 해서 IMMP라든가 골드만삭스 CFO를 겪었던 분이 이제 왜 여기 있을까 제가 업체 탐방을 갔을 때 그게 의아했는데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증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유명한 분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만큼 커가고 있고 지금 이제 IR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2분기도 더 끌고 왜 실적이 늘었는지를 설명하겠죠 내일. 근데 저는 지금 이제 2조를 넘어서서 3조도 갈 수 있구나. 물론 이제 근데 이제 투자 경고 정보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는 경고인데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 쉽게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300%나 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장밋빛 전망으로 해서 더 슈팅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장품의 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 이제 실리콘투는 더 갈 수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모레지라든지 네. LG생활건강이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그다음에 마녀공장까지는 추가 상승 여유가 있습니다. 걔네들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예. 대형주들은 그런데 이제 아까 중소형주들이라든지 뭐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좀 조심하시고 아모레지라든 LG생활건강의 어떤 이제 그동안 눌려있던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조금씩 눌림목에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눌림목에 볼 수 있는 종목들 코스맥스, 마녀공장, 아모레쥐 이런 종목들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종목까지 다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김용태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 화장품에서 보면은 제가 편입했던 마녀공장 보면 예. 되고요. 화장품 다음으로서 움직이는 게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그다음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를 보게 되면은 뭐 하이로닉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이로닉뿐만 아니라 뭐 비올 뭐 이런 거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네. 다음 후발주로 움직이니까 그런 종목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용기기까지 한번 투자 의견 넓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가람 매니저님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도 그냥 비올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기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장품은 어느 정도 지금 강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음 사이클은 미용기기, 의료기기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투자 포인트 잘 정립하시고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보험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일단 한번 올라가기도 했었고 호실적과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좀 나오면서 배당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보험주들이 어떻게 좀 올라가게 됐는지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보험 섹터, 이쪽 금융 섹터 이쪽은 좀 어떤 배경으로 좀 올라가게 됐나요? 그 전에 이제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올라왔고 그쵸. 오늘 이제 뭐 워런 버핏이 샀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 PBR 관련해서 생보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이제 고객이 맡긴 돈, 과거에 이제 그쵸. 그런 소송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PBR로 계산하니까 뭐 0.2, 뭐 5배가 더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삼성생명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손보사들이 이제 그전에는 안 갔는데 네. 손보사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제 또 올라간다는 경험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DB부터 시작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실적 베이스에 삼성생명부터 DB부터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생보사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양생명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뭐 7, 800억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동양생명 그다음에 코리안리도 지금 현재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덜 갔습니다. 하나생명, 미래에셋생명도 지금 현재 시총으로 비교했을 때 PBR 계산할 때 훨씬 싸다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손보사들이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삼성화재부터 시작해서 DB손해보험이 신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런 다른 흥국화재라든지 뭐 하나, 뭐 현대해상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만 기간 매수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 베이스로 해서 뭐 배당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예. 할 거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DB하이텍이나 이제 뭐 삼성 화재는 너무 올랐으니까 아까 동양생명, 코리안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조금 차트상에서 덜 올라가 있는 주식을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같이 이렇게 보험 섹터가 오른 날 보면은 근데 보험주를 많이 가지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보험 섹터, 보험주를 내 포트 안에 넣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뭐 배당 기대감도 있습니다. 실적 우리 되게 좋았습니다. 해서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가서 샀더니 이거 다시 한번 또 물리는 길로 가거든요. 저는 이 보험주들 보면은 와 이거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 그리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김용태 매니저님이라면은 이거 좀 오늘같이 상승분 다시 반납했을 때 잡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너무 올라가는 주기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PBR로 예. 이제 밸류업을 봤을 때 제가 3월 달에 잡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고민을 해서 잡을까 말까 하다가 결론은 안 잡고 차라리 ETF를 편입을 했는데 저라면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보험사 관련된 종목들 눌리면은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보험사들은 단기적으로 테마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장기적인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눌렀을 때 잡아가는 걸로 좋게 보고요. 보험이 지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후발주로 보는 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금융사, 지주사 이런 회사들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투사들이 지금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또 KB금융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 금투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한 달 내내 한 달이 아니라 거의 한 달 내내네요. 한 달 내내 지금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PBR 종목으로 편입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런 금융권에 대한 지주사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보험보다는 오히려 금융권, 저 PBR과 관련된 지주사들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해줬고요. 이가람 매니저님도 한번 이쪽 본다면 뭐 어떤 컬러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좀 볼 것 같아요? 사실 금융주하고 보험주 올라가는 날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네, 보통 재미가 없고 보통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좀 배당 투자,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좋을 것 같고 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수급이 들어올 때 단타 치고 나가는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한 달 정도 단기로 보겠다라는 생각이시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최소한 뭐 반년 또는 뭐 1년 정도는 최소한 가져가면서 아니면 뭐 3년 정도라도 가져가면서 다른 아니면 뭐 지금 계좌 안에서 뭐 다른 계좌 쪽으로 해가지고 배당은 받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도 보험주보다는 저는 여전히 뭐 KB금융이나 그렇죠. 이쪽이 낫다라 보고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의외로 현대차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환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본다면 현대차도 지금 고가 라인에 계속 붙어 있는데 결국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뭔가 뚫어내기 시작한다면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를 본다면 현대차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비율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결국 한번 뚫어내는 모멘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요 근래 진짜로 시장 볼 때 우리가 반도체 이 반도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반도체로 온 정신이 쏠려가 있는데 이럴 때 한 번씩 맞아 저 PBR 같은 섹터도 있었지 생각을 해보고 현대차와 KB금융 같이 언젠가 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좀 올라갈 모멘텀 가지고 있는 저 PBR 관련주들도 조금씩 이럴 때 확인을 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좋은 투자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3가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한 반도체 섹터 상승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 3번째 보험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